송원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후보들 첫 TV 토론회가 오늘 열립니다. 이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 이 점에서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명예대표를 맡을 수도 있다. 당정 융합을 위해서 명예당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은 빠르면 내일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것을 대비해서 이재명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표 단속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부산에서 합동연설회를 가졌습니다. 열기가 대단했다라고 하는데 김기현, 안철수 모두 부산, 경남, 울산에 정치적 또는 고향이기 때문에 열기가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산 토박이, 안철수는 부산 토박이라고 했고 김기현은 부산, 울산, 경남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어나기는 안철수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학교를 부산에서 다녔고 김기현은 울산에서 태어났지만 학교는 부산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모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전당대회 열기가 더해가고 있는 와중에 오늘 첫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오후 5시 10분부터입니다. TV조선 주최로 열리는 첫 TV 토론회인데 주도권 토론도 있고 해서 1시간 40분 동안 이제 많은 당원들이 또 국민들이 직접 지금까지는 합동연설회는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니까 직접 서로가 토론을 벌이는 공방전을 주고받는 모습을 1시간 40분 동안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전당대회 흐름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기현으로서는 대세론을 굳힐 수 있느냐, 안철수는 추격할 수 있느냐, 그 다음 황교안과 천하람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핵심은 당정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당정 융합이라는 이야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왔는데 이 당정 일체라는 말이 좀 가져다주는 권위적인 이런 좀 구태의연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당정 일체, 당정 한 몸입니다. 당정 융합, 어떤 표현을 쓰든 당정 분리냐, 당정 융합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당정 융합은 김기현이 강조하고 있고 당정 분리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안철수 등의 생각입니다. 이제 이걸 놓고 김기현과 안철수가 격돌을 벌일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아무래도 천하람이 좀 자유스러운 입장이죠. 천하람이 모두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천하람의 공격에 대해서 김기현이나 안철수, 황교안이 어떻게 받아칠 수 있느냐, 순발력, 정치적인 순발력 이런 것도 볼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점에서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 이야기가 관심을 끕니다. 당정 융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직접 당대표, 명예당대표를 맡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3대 개혁, 노동, 교육, 연금 개혁, 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당정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게 지금 당헌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명예직은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당대표를 겸임한다. 그 다음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지만 당정협의회, 실무당정회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이야기,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점에서 이렇게 당정 융합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모두 4명의 당대표 후보 모두 당정 관계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석에서도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당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당정 융합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전언입니다. 당정 융합, 이 방향으로 전당대회 분위기도 이끌겠다. 라는 뜻을 내비친 셈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토론회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게 될 것인지 각 후보마다 관심을 끕니다. 김기현의 대세론에 이어서 과반 득표가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의 추격이 가능할 수 있느냐. 안철수로서는 지금 사실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김기현이 아니라
오히려 천하람입니다. 천하람이 선명하게 지금 비주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천하람으로 모여있는 저 지지율, 저 부분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철수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4명이 뭐 주도권 토론을 하고 1시간 40분 동안 격렬하게 부딪히게 될 겁니다. 책임 당원들 눈에,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비전도 이야기하게 될 테고, 이제 뭐 네거티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경쟁이 붙으면 서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공격에 또 어떻게 그 공격을 피해가고 막아내느냐, 이것도 정치적 순발력, 경륜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큰 틀은 당정융합, 대통령실에서 이 당정융합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는데 당정융합 쪽으로 이번 전당대회 분위기를 이끈다. 당정융합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후보들마다 각자 자신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당원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은 4번에 걸쳐서 토론회를 엽니다. 오늘이 처음이고 4번에 걸쳐서 토론회를 열게 되고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은 한 번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소위 당내의 비명, 반명계 의원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또 개딸들에 대해서도 연일 당을 분열하는, 그러니까 뭐 수박 논쟁이라고 하죠.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수박 논쟁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명, 반명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게 확실해지니만큼 이 지금 체포동의안에 대비해서 표단 속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검찰은 빠르면 내일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성남FC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이고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배임입니다.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혜를 준 부분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배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남FC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만배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미 감옥에 한번 잡혀갔었는데 풀려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김만배를 구속시키겠다. 검찰이 34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 이런 것인데, 이 흔히들 뭐 세간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매를 맞는 것, 매를 맞아본 사람이 매를 더 겁낸다라고 하듯이 이 감옥에 갔다 온 정치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감옥에 안 가본 사람보다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또 들어가는 걸 더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김만배로서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김만배가 입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만배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펼쳐질 것이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김만배의 이 범죄 수익, 이 재산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고 김만배를 다시 구속시키겠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 김만배가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만배가 수사에 제대로 협조를 하면 굳이 재판 중인데 굳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검찰이 김만배가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김만배에 대한 압박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다음 주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난주부터 소위 비명계로 분류가 됩니다. 이원욱, 전해철, 기동민, 김종민 이런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났다. 또 자신의 집무실이나 뭐 밥을 먹는 자리에서 또 계속 이어서 서른, 가장 대표적인 반 이재명이죠. 이상민, 홍영표, 뭐 중진급들입니다. 이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만날 예정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단 속에 나선 겁니다. 이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정밀하게 계산을 하면 민주당 169명 가운데 28명이 이탈하면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8명. 이재명으로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측근 중에 측근이죠. 정성호. 정성호가 지난달에 정진상을 만나서 회유했다. 정진상, 김용을 만나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어 보라. 뭐 이거 흔히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던 부분입니다. 조폭들 영화 이런 데서. 이 뭐 회유, 증거인멸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정성호는 이재명 모르게 자기가 면회를 했다라고 하는데 정성호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재명과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것이다. 이게 여론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재명과 정성호 측에서 지금 정진상과 김용을 회유하고 있구나. 협박도 하고 있구나.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느냐. 조폭들의 영화에서 나올 만한 그런 회유, 협박들이 오고 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검찰 방침에 대해서 자신이 뭐 도망이라도 간답니까?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은 사실은 증거인멸,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도망을 꼭 간다고 정치인이 도망을 간 것이 아닙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정치인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답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일단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답니다.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민적인 의혹,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로 살고 있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국민적인 의혹에 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 진술 거부를 하고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또 실제 증거인멸을 해왔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도망을 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재명이 그렇게 혐의가 없고 검찰이 제대로 된 물증을 못 잡았다라고 하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기 전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권성동도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기 전에 자신이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는 겁니다. 자청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재명도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검찰이 물증이 없다, 물증이 있으면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밖에서만 치지 말고 체포동의안이 오기 전에 영장실질심사에 자신이 나가면 됩니다. 검찰에 물증이 없으면 또 자신의 비리 혐의가 없다면 구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정성호를 시켜서 정진상, 김용의 입을 닫게 하고 회유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모두 드러나고 있는데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은 당연해 보입니다. 왜? 무엇이 두려워서 영장실질심사도 받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재판부에 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구속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 방향으로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인권을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무엇이 두려워서 저런 행태를 벌이느냐는 겁니다. 지금 뭐 총선을 대비한다라면서 반명, 비명계 의원들을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모두 표단속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정의당이 이제 민주당과 결을 완전히 달리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도 살아야 되니까 민주당에서 벗어나서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민주당의 비주류, 소위 비명, 반명계 의원들도 다음 총선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공천에서부터 이재명의 칼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부분이 정리가 되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당대표가 왜 민주당에 떠넘기느냐, 전체 의원들에게 떠넘기느냐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온 그 논리대로입니다. 이런 논리에 이재명이 굉장히 궁색해지고 초조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오후 5시 10분입니다. 오늘도 이재명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모면해 보기 위해서 표단속에 분주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